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구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총선 출마하는 길밖에 없고 그 기회는 이번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나갈 겁니다. 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물난이고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논리에 이제 뭐 모순이 있거나 비약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안민석 의원이 먼저 도발을 하잖아요. 아주 하는 얘기가 너 정치할 거냐? 대정부 질문에서 왜 그 얘기 그 질문 왜 해 도대체? 이게 법무부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무 상관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일종의 그 서사를 구성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찰 독재 뭐 이런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수사하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몸값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좀 상당히 이르긴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지도자 또 대통령감을 물어보는 조사가 나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갤럽 조사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19% 전체 결과에서 19%가 나와서 이전에 20%대 후반이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이 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45%만이 절반 이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감을 지지한다. 근데 눈여겨보는 사람은 교수님 한동훈 장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 6%, 9% 이번에 지난해 6월 조사부터 포함이 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12%까지 올라갔죠. 12%입니다. 12%까지 올라갔고. 유일하게 두 자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안민석 의원이 만들어준 걸까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하고 이제 또 부딪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일종의 그 서사를 구성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찰 독재 뭐 이런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수사하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러다 보면서 여기다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공격을 하다니까 철험의 의원들이 계속 공격하고 이러니까 국회 딱 가게 되면 딱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만 보이는 거예요. 다 공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 1대4 토론을 했는데 옛날에 내가 1대4 불리하지 않았냐고. 아니지 내가 더 유리하지. 넷이나 공격하면 난 좋거든. 주목을 받죠. 걔네들은 말하는 게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는 온전히 다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주목을 받는 거고 더 쉬운 싸움이거든 그게.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그 공격한 주체들이 누구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좀 질이 낮은 애들이에요. 철험의 애들 아닙니까? 강성. 쉽게 말하면 사실보다도 믿음이 더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이니까 항상 논리에서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속 번번이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면서 그다음에 자기들은 돌아가서 자기 진영에서 정신 승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또는 그 보수층에서는 딱 볼 때는 속이 시원하거든. 한동훈 장관은 다 바보 만들어 버리잖아. 바보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통쾌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꼭 당하니까 또 이제 쌓이잖아 이게. 쌓이니까 또 강박적으로 계속 덤벼요. 내가 기필거 저놈은 꺾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개나 소나 다 덤벼들어가지고 하니까 몸값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여당에서 지금 싸울 만한 전사들이 없거든요, 이른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장관들 보고 전사라 그러잖아. 당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나마 그 싸움을 갖다 해주는 게 이제 한동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수의 대표 주자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논리에 이제 뭐 모순이 있거나 비약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약간 비약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 아니니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하다. 그다음 젊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전문성도 있고. 업무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인기가 참 한데 이번에도 봤는데 이게 사실 본인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그 모자란 애들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석 맨날 앉아가지고 뭐 수도권 내리고선 뭐 이런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좀 약간 커믹하게 자기가 연출하는 사람이고 약간 진지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인지도는 무진장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거기 같이 붙으면 이제 수준이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사실 안민석 의원이 먼저 도발을 하잖아요. 하는 얘기가 너 정치할 거냐? 그 질문을 갖다 왜
대정부 질문에서 왜 그 얘기 그 질문을 왜 해 도대체 이게 법무부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여기까지 나 오케이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태도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당신들 그 태도가 문제가 많다. 이러니까 거기서 뭐 그냥 씩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예. 그러는 의원님은요. 민원인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도가 좋으셔가지고 말이죠. 지역 민원 지역구 주민한테 말이죠. 쌍욕에 섞인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아.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또? 윤지호라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뭐라 하지? 내부 고발? 예예. 이게 내부 고발. 이 시스템 자체 정의로운 내부 윤지호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까? 정의로운 내부 고발의 그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저를 갖다 저의 태도를 갖다 저를 훈계하신다고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한동훈 장관의 이런 모습이 진정 진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좀 하겠다 해 나가겠다라는 의중이 상당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난 달까지 보는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예. 딱 보면은 몇 개 이제 보이는 게 박용진 의원 때도 평생 우리 잊고 지냈던 걸 들고 나오더라. 박용진 의원 옛날에 무슨 뭡니까 그 국회에서 그 비용 따먹는 거 있잖아요. 이중 기재해가지고 따먹고 막 이러지 예. 않았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미리 조사하고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미리 조사해서 나와요 지금. 근데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우연히 생각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이면 우연히 생각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나오기 전에 저놈을 내가 어떻게 꺾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조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호승심이 강하다라는 게 그다지 좋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는 정치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당인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의 장관입니다. 그렇죠. 부처의 장관이고 우리 여야 떠나서 모든 국민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 싸움하러 나왔다는 느낌을 딱 주니까 그게 사실은 본인한테는 그 강성 지지층을 환호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신선하다. 재밌다 이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약간 뭐랄까 그 신선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까나 이게 반복되니까 그런 게 있고 이분은 아마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네. 되거나 아니면 총리가 되거나 근데 총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얘네들이 해주겠어? 민주당 애들이 해주겠어? 한동훈 정무총리 후보자면 절대 안 해주겠네요. 절대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총선 출마하는 길밖에 없고 그 기회는 이번밖에 없고. 아하. 그래서 아마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국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물난이고 예. 뭐 이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이지. 어.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도 경제 사정은 안 좋을 것 같지. 예. 그 다음에 뭐 뉴라이트부터 얘네들 설쳐가지고 지금 국민들 지금 민심 흉흉하지. 이런 상태 속에서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예. 뭐 좀 신선한 물결을 줘야 되는데 요즘 개각을 딱 보니까 개각도 보니까 막 신원식 이런 사람만 갖다 쓰고 유인천 데려오고. 발표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예. 시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거 뭐냐면 MB 시절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지도 가가지고 그냥 묻었던 애들 그냥 끄집어가지고 다시 이래서 어떻게 수도권에서 어떻게 총선을 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에 이제 한동훈 장관.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약간 신선한 그 선거 자체를 갖다 좀 신선하게 이끌고 갈 수 있지라는 이런 게 있고. 저는 뭐 이분이 가게 되면 뭐가 되면 당에서 이제 아마 헤게모니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줄 잘 섰거든요. 국회의원들 쫙 줄 설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근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야. 그러니까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맞습니다.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권이 나가는 걸로는 나간 정권 재창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완전 강성들, 그것도 뉴라이트, 또라이들, 꼴통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국민들 중도층 다 떠났고 사람들 기가 막히게 지금 하는 판이잖아요. 예. 이런 상태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예. 여지를 허용해 주느냐 안 해주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교수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단답식으로요. 객관식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구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1번 종로구, 2번 마포구, 정청래 의원의 마포구, 3번 용산, 4번 안전한 강남. 혹시 뭐
용산은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 용산요. 용산은 삐까삐까하지 않나요? 약간 어. 여가 좀 앞서지 않나? 지금 말용성?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뭐. 네. 강남 나면은 뭐 좋은데 예. 지금 모양이 좀 빠지고 너무 안전빵이다. 마포는 좀 위험할 거예요. 아마 거기가 아, 정청래 정청래. 지역구라서 예. 마포는 조금 위험할. 연일 지금 단식장을 지키고 있는 또 인물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그 민주당세가 좀 세요. 우리 지역구거든요. 예. 세고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아, 지역구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